로렌츠 변환이 좌표계의 회전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까? 네, X축과 Y축을 Z축에 대해서 Z축을 회전하면 X축과 Y축이 회전하는데 로렌츠 변환이 마치 T축과 X축을 회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특상대성 이론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로렌츠 변환이 좌표계 회전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본질적으로 같다. 물론 인간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느끼죠. 종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시간은 공간과 관계없이 혼자서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서 삽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의 세 축 중 다른 어떤 하나와도 똑같습니다. 단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축으로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차 여행을 쭉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축으로는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중간에 못 내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창밖의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광경들이 지나갑니다. 볼 때는 선명했지만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렴풋하고 잊어버려지죠. 그렇지만 또 앞에서 어떤 광경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우리 시간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는 거 선명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기차 창밖에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기차 타고 가면서 창밖에 앞으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 어떻습니까? 3차원 공간에서는 3차원 벡터로 표현했다면 4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4차원 벡터를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이때 우리 3차원 벡터를 아니까 물론 3차원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전부 다 4차원 벡터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항대성 이론으로 비추어 봤더니 4차원 벡터로 확장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알고 봤더니 벡터가 아니라 4차원으로 확장하면 텐서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위치 벡터부터 지금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란 무엇입니까? 기준계를 정하면 세 XYZ 세 성분을 얘기해주면 위치 벡터가 정해지죠. 이것을 확장하면 4차원으로 하면 T를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 T는 차원이 안 맞으니까 C를 곱했어요. 그래서 CT 이렇게 해줬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I는 허수예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허수를 해주면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CT를 네 번째 좌표를 정하고 거기다가 I를 추구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편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좌표로 정해지는 것을 숫자 3개를 주면 점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원 시공간에서는 4개의 좌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정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벡터를 위치 벡터부터 하나씩 이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으로 우리 확장할 게 뭐냐면 변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변이 벡터는 뭐였습니까? 위치 벡터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델타 R, 변이 벡터는 R'에서 R을 뺀 것이죠. 그러면 그게 성분은 뭐가 됩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Z 하면 3개의 성분이 나왔죠. 그러면 4차원 변이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아주 쉽네. 그렇죠? ICT 프라임 빼기 ICT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IC 델타 T를 여기다 추가시켜 주면 이게 바로 4차원 변이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3차원 벡터를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네 번째 성분을 이렇게 써주는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차원 한번 속도 벡터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4차원 속도 벡터로 일반화 시키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스칼라 벡터라고 하는 의미를
4차원 스칼라와 4차원 벡터로 확장시켜야지 될 텐데, 이렇게 확장시킬 때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스칼라 벡터를 확장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3차원 스칼라에서는 뭐였습니까? 3차원 스칼라란 그냥 크기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스칼라가 아니었죠. 크기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만 스칼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시간,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또는 두 벡터의 스칼라곱, 이런 것들은 3차원 스칼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벡터는 뭐였습니까? 이것도 크기와 방향만 갖고 있다고 해서 벡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만족해야 됐냐면 좌표계 회전을 했을 때 그 성분들이 변하는 것이 무엇과 위치 벡터의 성분이 변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해야지만 3차원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4차원 스칼라와 4차원 벡터도 똑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4차원 스칼라와 4차원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4차원 스칼라란 3차원 스칼라에서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이 말을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로렌츠 변환이 바로 시간과 공간 쪽의 회전이었죠.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이 4차원 스칼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광속이 있습니다. 광속은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같죠.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을 해도 안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지 질량, 질량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정지 질량은 어떻습니까? 정지 질량이란 모든 물체가 안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좌표계에서 보는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니까 이건 4차원 스칼라라고 우리가 대접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 중에서는 고유시간, 이것을 우리가 4차원 스칼라라고 대접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차원 벡터는 어떻게 되냐? 네, 3차원 벡터를 똑같이 확장해도 되겠어요. 그랬을 때 좌표계 회전 대신에 로렌츠 변환 아래서 무엇이? 이 4차원 벡터의 각 성분이 마치 무엇처럼? 네, 위치 벡터의 성분처럼 변하는 거. 위치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죠? 로렌츠 변환을 하는데, 네, 4차원 벡터의 성분이 이것처럼 변해야지만 우리가 4차원 벡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차원 속도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속도 벡터에서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어요. 3차원 속도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었는데, 이때 델타 t는 3차원 공간에서는, 옛날 공간이죠, 스칼라였습니다.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벡터 나누기 스칼라면 벡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4차원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이 3차원 변이 벡터 대신에 4차원 변이 벡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시간으로 나누면,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이 델타 t는 4차원 스칼라가 아닙니다. 4차원 스칼라로 나눠줘야지 되겠어요. 뭡니까? 이 델타 t는 4차원 위치 벡터의 성분이죠. 이것은 다른 좌표계에서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면 다르게 변하죠. 이것은 4차원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4차원 스칼라를 이용해 줘야 될 텐데, 4차원 스칼라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고유시간이 있었죠. 그 고유시간을 우리 델타 타우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고유시간과 델타 t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그 고유시간, 시간 지연을 이용하면 이것은 감마로 나눈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타우는 감마분의 델타 t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델타 타우분의 델타 r4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는 속도하고 연관 짓기 위해서는 이걸 델타 t로 바꿔주면 델타 타우분의 1은 감마 델타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U로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감마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건 감마하고서 vx, 이거는 마찬가지네. 감마 델타 t분의 델타 y, 감마 델타 t분의 델타 g인데, 우리 4차원 속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되냐면 변이 벡터는 IC 델타 T였죠. 요거를 감마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하니까 뭐가요? 뭐만 남습니까? I 감마 C만 남습니다.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마치 3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감마를 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은 I 감마 C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 4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될까? 정지한 물체에서는 V가 0이죠.
그래서 여기 4차원 속도 벡터 이렇게 된다면 이거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마는 정지해 있을 때는 감마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네 번째 성분이 뭐가 돼요? 여기서 네 번째 성분이 요거 C가 감마는 1이지만 RC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시간축을 따라서 기차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지해 있더라도 4차원 속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이 뭐가 돼요? C가 되죠. 우리가 시간축을 따라서 여행하고 있는 기차의 속도는 놀랍게도 광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